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위기관리서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저자이신 김구철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제국의 몰락, 먼저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하시는데요. 네. 위기관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모든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모든 일 하나하나에는 다 위험 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제가 이 YTN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도 일종의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죠. 그걸 어떤? 리스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사실 지각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못 할 뻔한 거죠. 네. 분장도 못 하고 앉아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위기 상황, 이머전시, 응급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이머전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위기, 크라이시스가 됩니다. 그리고 크라이시스 다음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 상황, 디제스터가 되고 마침내 카타스트로피,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가 자라나는 단계별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통상적인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위기관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 바로 위기관리서인데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04년도에 큰 조직에서 국정감사를 맡은 그 어떤 실무 책임자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참고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동안 뒤져봤는데 그런 책이 없어요, 국내에는. 다만 외국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소개한 책밖에 없어서 한 10년 가까이 자료를 모았고 지난해 연말에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위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최근에 발생한 카드사의 신용정보 유출 같은 것도 예. 하나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카드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분명히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발단은 지난 8일 창원지검의 수사 발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안 자체의 발단 아니고, 왜냐하면은 사안의 발단은 그 정보가 유출된 시점이니까 네. 2012년 연말부터 작년 초까지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그것이 이제 표면에 나온 겁니다. 표면에 나왔을 때 제대로 이제 잘 해야 하는데, 항상 위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수칙은 뭐냐 하면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랍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발표나 금융당국의 발표에서 초기에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보가 유통된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유출은 됐지만은 제2차,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추적 결과, 확인 결과 2차 피해가 이미 또 발생을 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위기 극복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진실하게 드러내고 사과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드러내고 또 사과하고 설명을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번 사건에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나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위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핵심이라는 것이 사과하는 것과 대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과문을 갖고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금융당국이나 또는 이제 그 카드 회사들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한번 화면에 보시면은 네. 애초에 처음에 이제 원본이 회수돼서 2차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거 이미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본 회수라는 것도 말이 아닌 것이 USB가 회수됐다 해서 정보가 돌지 않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서버가 그대로 있으니까 정보 유통 안 됐다. 이게 더 나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피해 발생 시에 전액 보상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피해 발생 시라는 말은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죠. 네. 그런데 사실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체로 각자는 다 피해를 이미 입은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전액 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은 전액을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계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신용사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비용도 쉽게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런 이제 사과문 자체가
진정성이라든지 대책 부분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과도 대책도 미흡했는데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 사과 부분은 좀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이제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겠죠. 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피해의 복구, 두 번째로는 재발 방지책,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먼저 재발 방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한은행,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암호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빼내도 쓸 수 없는 그런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던 거죠. 네. 그래서 유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는 문자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린 거죠. 그래서 암호화 솔루션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그런 조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피해 복구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 복구는 좀 이 복잡한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인적 피해 복구가 이제 우선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피해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 신체, 재산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프라이버시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1인당 300원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현실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는데 사실 이런 사회적 신뢰라든지 법치 질서 이런 것들을 갖고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은 대충 극단적으로는 GDP 성장률에 1.5%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1.5% 내외면은 이런 건 한 건으로 GDP 성장 전체를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징금은 겨우 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회사, 그러니까 기업체에 들어가서 IT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들이 정보 한 건 유출될 때마다 내는 변상하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번처럼 카드 고객 한 명이 최대 21건의 정보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21건에 대해서 얼마냐? 2억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엄청난 피해가 이번에 발생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기 관리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게 또 이 큰 교훈을 줄 것 같아서 좀 기대도 되고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